6장 자료 분석과 자료 종합 연습 문제. 자 봅시다. 다음 제시문의 실험을 분석하시오 했어. 그 자료가 나올 때 이렇게 제시문이 있으면 뭐에 주목해라? 제시문이 있으면 뭐 실험 같고요. 실험 제목, 주제, 실험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보고서 주의를 기울여라. 왜? 이걸로 뭘 할 거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주제어가 나오고 이 주제어를 통해서 뭘 만들어?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론 문장을, 그지? 자 봅시다. 다음 표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가상적 결과이다. 여기 나왔죠? 실험 목적이 나왔지, 그지? 여기에서 실험 목적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서 볼 때 위험의 감수 정도라고 그랬지, 그지? 위험을 감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것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거야. 그래서 총 200명의 피험자는 무작위로 100명씩 나뉘어 상황 1과 상황 2에 배정되었으며 각 상황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황 1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선택이고 상황 2는 손실을 줄이려는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선택이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상황 1이 설명이 됐어요. 여기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상황 2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손실을 축소시키려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치? 두 가지 상황이야. 그래서 아까 뭐냐면 위험 감소 정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상황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지. 자, 상황 1의 경우 선택 A의 기대 이익은 11,000원으로 B를 선택할 경우 얻는 1만원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80명은 B를 선택했다. 상황 2의 경우에는 선택 A의 기대 손실은 11,000원으로 B를 선택할 경우 이렇게 되는 1만원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75명은 A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표를 이제 한번 봅시다. 표를 보면은 10%의 확률로 11만원을 얻어. 여기에서 A는 10%의 확률로 얼마를 얻냐면은 11만원을 얻어. 그리고 상황 B는 100%의 확률로 1만원을 얻어. 100%의 확률로 1만원을 얻어. 이때 기대 이익을 따져보면은 이때 기대 이익을 보면 얘는 어떠니? 0.1 곱하기 11 해갖고 1.1만원이 되죠. 1.1만원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얘는 1 곱하기 1 해갖고 얼마입니까? 1만원이 되지. 기대 이익이, 그치? 그러니까 기대 이익이 얘가 더 큰 거야. 맞아? 여러분들 기대값 구할 수 있죠? 기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확률 곱하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치, 그지? 그것은 가치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인 손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익이면 기대 이익, 손실이 발생하면 기대 손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니? 자,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보자.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가 있어요. 짝수가 나오면은 얼마를 받을까? 5,000원을 받아. 5,000원을.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갖고 홀수가 나오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이렇게 홀수가 나오면은 2,000원을 받아. 자, 그지?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는 얼마만큼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 이렇게 묻는 거야. 얼마만큼의? 자, 짝수가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가 돼? 2,500원이 되지. 다른 경우 홀수가 나오는 경우 이때도 2분의 1이죠. 확률은. 그치? 그럼 얼마가 돼요? 1,000원이지. 그럼 한번 게임을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이게 나오거나 이게 나오거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00원의 기대 이익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야, 기대값은. 됐지? 자, 기대값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10%의 확률로 11만원이 나오니까 요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0.1 곱하기 11 해갖고서 11만원이 나온 거고, 여기서는 확률이 100%니까 1 곱하기 1 해갖고 1만원이 나온 거죠. 여기서는 1.1. 그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합리성에 따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수학적인 합리성에 따르면 이 기대 이익이 큰 걸 해야 돼. 자, 이 게임을 한번 할 때마다 3,500원의 이익을 얻어요. 3,500원을. 근데 이 게임을 할 때 내가 4,000원에 한번 게임할 때마다 4,000원을 내고서 게임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기대 이익에서 4,000원을 빼야 되는 거지. 한번 게임할 때마다 4,000원 내고 3,500원을 얻는 걸로 기대가 되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00원이죠. 그치? 그럼 이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할 때마다 500원씩 손실이 난다라고 보는 거거든. 한두 번에서는 아닌데 반복해서 여러 번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게임당 500원씩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수학적 합리성에 따르면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대로 나왔으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합리적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뭘 했어야 되냐면은 요 1.1만원의 기대이익이 나오면 A를 선택해야 됐거든? 그런데 이 실험에 따른 사람들은 뭘 선택했어요? 실제로 80명이라고 하는 80%의 사람들이 B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치? 맞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익 추구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네. 실험 목적이 뭐야? 위험 감수 정도죠. 그지? 여기서 볼 때 이걸 얻지 못하게 되면은 얻지 못할 확률이 요거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얻지 못할 확률이 90%, 얻지 못할 확률이 0%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100% 안전하게 100% 얻을 수 있는 요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1에서는 이익 추구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어떻다? 위험을 감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성향이 있죠.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상황 2에서는 손실. 여기서도 A는 어떻습니까? 10%의 확률로 11만원의 손실이 생겨요. 11만원. 그러면 기대 손실은 얼마가 돼? 0.1 곱하기 11 해갖고 그래서 1.1만원에 여기서는 기대값이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 손실이라고 하는 얘기지. 1.1만원의 손실이 생긴다. 그리고 B에서는 100%의 확률로 100%의 확률로 1만원을 잃습니다. 1만원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1 곱하기 1 해갖고 1만원의 기대 손실이 생기죠. 기대 손실이 1만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실제로 수학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뭘 선택했어야 돼? 기대 손실이 작은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뭘 선택했어요? A를 선택했죠? A를 선택했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위험을 내가 기대 손실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했다는 점에서 위험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감수를 합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 얘는 이제 안전한 선택.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 개념만 씹으면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 모험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다? 기대 손실이 상황 1에서는 기대 이익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익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 상황 1에서 즉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 왜냐하면 기대 이익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100%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B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상황 2에서 즉 손실을 축소시키려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여기에서 기대 손실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실의 확률이 더 작은 10%로 더 작은 A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기를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 주제어, 여기서 나타난 위험 감수라고 하는 이런 주제어를 가지고서 결론을 이제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험을 했다. 자, 배설물 관련 이제 말이나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치? 요게 지금 실험의 목적이죠. 자, 그랬을 때 실험 1. (50명의) 피험자를 무작위로 집단 갑과 집단 을로 나누었다. 갑에 배정된 피험자 25명에게는 배설물에 대한 다른 표현이나 동의어, 은어 등을 3개 쓰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똥이라고 쓰시오 라는 질문지를 주어 배설물에 대해 떠올리도록 유도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설물 관련 뭡니까? 단어를 본 거죠. 배설물 관련 말을 본 거야. 요거 말, 표현. 쓰라고 했어요. 참, 연기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똥, 오줌, 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질문지를 줘 배설물에 대해서 떠올리도록 유도했어. 그런 다음에 반면 을에 배정된 25명에게는 친구에 대한 다른 표현이나 동의어, 그럼 뭐 동무, 덧 이런 말들 떠올리겠지. 이런 걸 쓸 수 있겠지. 은어 등을 3개 쓰시오. 예를 들면 벗이라고 쓰시오 라는 질문지를 주어 배설물이나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떠올리도록 했다. 자, 잠시 후 두 집단의 피험자 모두에게 미완성된 단어 12개의 단어를 동일하게 주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실험 갑은 이 배설물 관련 표현을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말로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거지? 배설물을 간접으로 경험한 거죠.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야. 을은 배설물이나 죽음하고 전혀 연관되지 않은 단어를 쓰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설물을 여기서는 이제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갑하고 을의 차이는 이거지. 자, 이거 관련된 말이니까 사실은 얘가 뭡니까? 대조군이죠. 대조군.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얘는 배설물과 관련된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실험군 대조군 알아요? 우리가 대조군은 뭐야? 실험을 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게 변화가 실제로 나타난 건지 안 나타난 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 원래 기준이 되는 무언가 비교를 해봐야 되지. 그 기준이 되는 게 대조군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을이 대조군이죠. 얘가 실험군이야.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12개의 단어를 줬어. 12개의 이제 미완성 단어 카드를 준 거지. 미완성된 12개의 단어를 동일하게 주고 완성하도록 했다. 그 12개에는 죽음과 연관시켜 완성할 수 있는 단어가 6개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죽음 관련 단어가 몇 개입니까? 단어가 6개야. 6개인데 예를 들면 C 그러면은 이렇게 준 거야. 단어 카드를 줬다고 생각하면 돼. C하고 이렇게 비오는 단어를 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떠올린다면은 여기다가 시체 이렇게 쓰겠지. 죽음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뭐 시장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예 이렇게 하니까 장예 이렇게 완성할 수 있죠. 이러한 12개 중 몇 개가 죽음과 연관된 단어로 완성되었는지를 세웠습니다. 자, 실험 2도 유사합니다. 실험 1하고 2의 차이는 사실은 실험 2에 여기서는 이거 뭐야? 배설물에 관련된 표현을 경험한 거고, 그래서 배설물이 연상되도록 만든 거고 떠오르게.
실험 2에서는 상황을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상황을. 자, 한 대학의 기숙사에서 성별과 학년이 동일한 50명의 기숙사 사행을 상대로 실험 1처럼 단어를 완성하도록 요청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집단 갑은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25명이고 집단들은 화장실과 멀리 떨어진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 25명이다. 자, 하나는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갑은 화장실 경험이 있죠. 화장실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고 나왔던, 뭐 쉬야를 하고 나왔던, 응가를 하고 나왔던 간에 얘네들은 어쨌든 가서 뭐 냄새를 맡든 직접 경험을 한 거야. 배설물을 직접 경험한 집단이고, 그리고 을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얘네들은 배설물 경험이 없는 애들이야. 경험이 없는 애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집단 모두에게 미완성된 5개의 단어를 동일하게 주고 완성하도록 했다. 이 5개 중에서 2개는 여기서는 2개가 죽음 관련 단어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음 관련 단어. 그런데 그래서 죽음과 연관시켜 완성할 수 있는 단어였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완성된 단어 중 죽음과 연관된 것의 수를 세웠다. 아래 표는 각 실험에서 죽음과 연관시켜 완성된 단어의 수의 집단면 평균을 정리한 것인데 실험 1에서 여기서는 얼마나 갑이 몇 개를 완성했습니까? 얘가 0.64개를 완성했지. 0.64개. 그 다음에 을은 몇 개? 1.80개. 그리고 실험 2에서는 0.21개, 0.71개. 0.11, 0.71개 이렇게 완성이 됐네.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을 집단은 갑 집단보다 3배 더 많이 완성했죠. 대략적으로 여기서는 3.5배 정도 더 많이 완성했네. 을이. 그치? 더 많이 완성했다는 것은 죽음을 더 많이 떠올린 거죠. 죽음에 대한 연상이 더 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배설물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배설물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일단 똑같은데 이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죽음 관련 단어가 6개밖에 안 돼요. 6개야. 그 중에서 0.64개니까 얘는 몇 퍼센트 완성했습니까? 10% 완성했죠. 얘는 한 30% 완성을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지. 퍼센티지로. 그지? 그냥 더 많이 완성했다, 더 적게 완성했다 하지 말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좋아. 여기선 2개의 단어니까 얘도 약 한 10% 완성했죠. 갑 집단은 한 10% 정도 완성을 했고 을 집단도 여기서는 한 35% 완성을 했죠. 이렇게. 똑같지? 이렇게 3.5배라고 말을 한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만들어 보세요.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 즉 달리 말하면은 바꿔서 쓰면은 제시문에 있는 대로 써도 괜찮기는 하지만 좀 바꿔서 쓰면은 배설물과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들은 죽음에 대한 연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소시키지. 죽음에 대한 연상을 감소시킨다. 왜? 경험한 갑 집단이 적게 됐으니까. 연상과 관련해서. 이 경험은 죽음에 대한 연상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쓰는 거죠. 결론을. 아니면 여기서 이처럼 뭐 억제시킨다. 이래도 되겠죠. 억제시킨다,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실험 1에서 실험 1과 2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됐으니까. 배설물을 단어로서 경험한, 간접적으로 경험한 갑 집단과 실험 1에서는 또 실험 2에서는 어떻게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배설물을 직접 경험한 갑 집단이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10% 수준에서밖에 완성을 못했지만 배설물을 경험하지 않은 을 집단은 두 실험 모두에서 30%, 35% 정도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결론을 뭘 가지고 이 제시문에 있는 뭘로? 주제어들을 가지고 실험 목적이나 실험 주제를 가지고 일단 결론을 유도해내고 그 다음에 이유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서술해 줄 거. 알겠지?